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어진 낙엽 향기 속에서 초겨울의 기운이 스며드는 11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지자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992년부터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한일 8개 시도연이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발전과 공통과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올해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을 주제로 우호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며 2026년부터 시행할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선도, 블루카본, 그린카본 등 탄소 흡수원 확대, 녹색 생활 실천 문화 확산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실현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한일 해협 지역이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연대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블루카본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동북아 탄소 중립 실현을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사회의를 계기로 한일 지자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 정책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LNG 허브터미널 탱크 지붕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터미널 핵심 공정인 탱크 지붕 설치를 기념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원가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여수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 LNG 허브터미널 탱크 지붕 상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상량식은 지난해 정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최종 선정 이후 착공에 들어간 터미널의 핵심 공정인 LNG 저장 탱크 지붕 설치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영 국회의원,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여수시 관계자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탱크 지붕 체결 과정을 현장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공정 진척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수묘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간척지 약 8만 3천 평 부지에 LNG 저장 탱크 3기, 10만 톤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정부 지정 기회발전 특구에 전국 최초로 투자 실현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장은 2027년 완공해 2028년부터 여수 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연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 발전용 LNG를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에너지 원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8회 전남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제품을 소개하며 자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일의 가치를 통해 삶을 일구는 장애인들의 노력과 그 따뜻한 현장을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11월 7일 전남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행사를 여성가족재단 강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한별 강사의 강의 진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나주, 광양, 순천, 여수 등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4곳을 소개하며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김성용 전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협회장 주관으로 진행됐고 한숙경 전남도의원, 박은주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8회 전라남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감사드립니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원과 자립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 저는 장애인 생산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한숙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하지 않으면 삶이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히 근무한 장애인에게 표창장도 수여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전남의 장애인 직업재활 복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고 예산 반영과 지원 확대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가 장애인의 일자리 지속성과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 해법을 교육에서 찾기 위해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회와 교육 전문가, 시민이 함께해 지역교육이 정착과 일자리로 이어질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수시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 대응 해법을 교육에서 찾자는 취지로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돼 백인숙 시의회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 박성미 의원, 여수학원연합회가 함께했고 공무원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신임수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아 학습 돌봄 여건을 넓히고 수도권과의 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여 지역 교육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또 학생 복지 확대와 동아리 진로 활동 지원, 여수에서 배우고 여수에 취업하는 교육 고용 선순환 구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중증 장애 학생의 학습 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섬 지역 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 복지를 높이는 지원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지역 특화 진로 교육 모델, 현장 실습 지역 기업 매칭 시스템, 생활 SOC와의 연계 등 실행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교육이 지역의 삶과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여수시가 제도화를 어떻게 설계할지 후속 정책과 현장 적용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을 모시고 여수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노인 통합 돌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입니다. 여수는 바다와 섬이 함께 있는 도시이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시민의 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수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여수시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안이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관철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과정에서 의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네, 여수시와 이제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제 TF 회의라고 구체적인 이제 확정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동권, 노동권, 건강권, 그다음에 자립생활권 이 네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는 시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형평성을 위해 이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이동권에서는 이제 장애인 콜택시 이제 법정 대수 충족과 와상형 특정차 좀 확대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권에서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그 맞춤형 공공 일자리 확대하고, 그 다음에 동료 상담 사업 이런 이제 참여자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건강권인데, 장애인들의 이제 전문 건강 어떤 관리 주치 사업과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건강 검진 지원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립 생활권은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 그 생활센터 기능 보강 사업과 함께 시설 편입 및 운영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방금 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안 중에 이동권, 노동권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영역이 많이 크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시급한 것이 이제 가장 이동권인데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여수시가 등록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전남에서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장애 도시로도 이제 선포가 돼 있는 그런 여수시고요. 그래서 이제 무장애 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병원 진료나 이제 사회생활이나 뭐 자립에 대한 어떤 기회를 좀 차단하는 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에서는 정책을 펼치고 있냐 하면은 이제 바우처 택시라는 것이 이제 현재 지금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 1000대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무장애 도시로 또 선포되는 우리 여수시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도 그런 세계적인 축제에 같이 합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 일도 있고 그런데 여수시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수시의회에서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어떻게 이제 뭐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반드시 해결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최우선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떤 단순한 조례가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장애인들의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제 단체들의 의견들을 정책에 설계를 해서 그 과정부터 이제 실행 뭐 평가 단계까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 복지와 노인 돌봄 모두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을 그려가고 있는지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여수 시민분들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가 그리는 복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포용사회,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돌봄을 강화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향은 우리 여수시의회가 지향하는 복지 비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시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의회는 현장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복지가 이용자 중심으로 작동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도시,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도시 여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수시 의회 백인숙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총력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모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전남이 최적의 입지임을 입증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는 유치계획서 제출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청년과 혁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순천에서 전남 벤처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업 경진대회와 투자 상담, 기술 전시 등으로 꾸려졌는데요.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청년 창업과 첨단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42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22개 시군에서 35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가해 소방호수 전개, 심폐소생술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는데요. 전남도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들과 산, 하천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야외 활동, 감염병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일수록 예방이 먼저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작은 실천이 건강한 가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전남 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가 늘면서 가을철 야외활동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들산 하천 주변에서는 진드기와 설치류맥의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개체 활동이 왕성해지는 특성상 단풍철과 추수기에 노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가을철 주의 질환으로는 진드기가 매개하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들지 배설물 노출로 인한 유행성 출혈열, 고인물, 논밭 작업과 연관된 렙토스피라증이 있습니다. 대표 증상은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피부 발진 등으로 시작하며 질환에 따라 검은 딱지, 혈소판 감소,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방은 생활 수칙에서 시작됩니다. 야외에서는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해 노출을 최소화하고 밝은색 의류와 소매 바지 끝이 조이는 옷이 바람직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는 신발, 양말, 바지 등 노출 접촉 부위에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말고 돗자리나 의자를 사용하고 활동 중간중간 몸 표면을 훑어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가 직후에는 샤워와 머리 감기로 부착 유층을 제거하고 착용했던 작업복과 속옷, 양말은 바로 세탁해야 합니다. 의복은 집 안으로 들이기 전 밖에서 털어 진드기 유입을 막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 활동 이후 10일 이내에 발열, 발진, 심한 몸살이 나타나거나 피부에 검은 딱지가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가을 나들이, 작은 예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은 화면보다 소리로 즐기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영상 없이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디오 드라마부터 짧고 가볍게 듣는 스낵형 콘텐츠, 아이들의 오디오북까지 귀로 배우고 귀로 쉬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오디오 콘텐츠의 매력과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OTT나 SNS 영상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오디오 콘텐츠인데요. 화면 대신 귀로 듣는 콘텐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이 생활 필수템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운동 중 혹은 집안일을 하면서 눈은 자유롭게 두고 귀로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팟캐스트, 오디오북, 그리고 요즘 급부상 중인 오디오 드라마가 있는데요. 배우들이 목소리로 연기하는 오디오 드라마는 영상 없이도 몰입감이 높아 마치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생생함을 줍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엔터, 스포티파이 등 여러 플랫폼이 전용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짧고 가볍게 듣는 콘텐츠의 인기입니다. 10분 내외의 짧은 뉴스 브리핑, 자기계발 요약, 명상 사운드 등 틈새 시간을 채우는 스낵형 오디오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영상 플랫폼을 접하면서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디오북이나 동화 팟캐스트는 아이들이 화면 없이 상상하며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시각 피로를 줄이고 창의력과 언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오디오 콘텐츠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고
길지 않은 길이로도 사람들에게 깨달음, 힐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귀로 배우고 귀로 쉬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영임 작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예술로 확장해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의료와 예술, 돌봄과 창조가 맞닿은 작품 속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 흐릅니다. 색과 빛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김영임 작가. 작가의 그림이 전하는 치유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봤습니다. 액션 페인팅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그 캠퍼스에 내가 원하는, 작가가 원하는 색감을 가지고 그거를 직접 이제 물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뿌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미가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고 이젠 붓으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간호사이자 서양 화가로 살아가는 김영임 작가는 예술 속에 치유의 의미를 새깁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환자의 미소, 삶과 죽음이 교차하던 순간의 온도, 그 모든 감정이 물감이 되어 캔버스 위를 흐릅니다. 제 작품의 특징은 일단 밝은 색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이미지가 환자들의 치유의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작가에게 그림은 곧 회복의 언어이자 서로를 잇는 또 하나의 돌봄입니다. 작업의 중심에는 언제나 공감이 있습니다. 작가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술을 꿈꿉니다. 색과 선, 그리고 빛의 움직임 속에 조용한 위로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일단 자작나무가 주인공이며 그 자작나무들이 밝은 색의 향연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이미지에 액션 페인팅을 넣어서 더 부각시키도록 밝은 이미지를, 그리고 다른 작가들하고 다른 점은 뭔가 테이핑 기법을 더 해서 자작나무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은 병동의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환자의 손끝, 동료의 눈빛, 그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삶이 가진 강인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작가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회복과 관계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사기와 청진기, 수액 세트가 재료가 되어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간호와 예술, 돌봄과 창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형태가 피어납니다. 작가는 삶은 결국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아래 오늘도 작가는 붓을 들고 환한 빛의 색을 그려갑니다. 자작나무의 숨결 속에 담긴 치유의 빛. 그 따스한 마음이 그림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11월의 둘째 주입니다. 짧아진 해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들과의 온기를 나누며 풍요로운 연말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